어느 날 엄마가 당신의 짐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마는 훗날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당신의 짐을 정리할 사람이 자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걸 두려워하셨다. 그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짐을 천천히 치우는 중이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리고는 나 역시도 언젠가 세상을 등지게 되었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시 사용해 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쓰던 물건들은 아마도 거의 다 쓰레기로 버려져 사라지게 될 것이다. 누구도 죽음 너머로 물건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죽음 앞에선 그 어떤 것도 부질없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수많은 물건들을 쌓아안고 스스로 족쇄를 채워 무겁게 살아간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나는 1년 전부터 하루하나 불필요한 물건을 찾아버리는 나만의 작은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계기는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죽어도 못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서였다. 물건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끊임없이 물건을 집안에 들이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람이 저렇게도 살 수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시청을 끝내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우리 집도 만만치가 않았다. 벽마다 모조리 책과 장난감으로 채워져 있고 옷장, 이불장, 서랍장 등 가릴 것 없이 온갖 물건들로 꽉 들어차 있어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심지어 자리를 찾지 못한 옷과 책, 자잘한 잡동사니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동안 늘어난 살림살이로 집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러고 보니 6년 전 이사 온 뒤로 양말 한 짝, 팬티 한 장 버린 기억이 없었다. 그간 한 번을 버리지 않고 쌓아두기만 한 물건들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딱히 버릴 것도 없었다. 이것도 저것도 막상 없으면 아쉬울 것 같고 어떤 건 추억이 서려 있어 안 되고 지금은 안 쓰는 물건이긴 해도 버리기엔 너무나 멀쩡해 아까운 물건들이었다. 이 정도면 나도 물건에 집착하는 호더인 것일까? 사실 그랬다. 나는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여자였다. 그런데 이렇게 목 늘어난 티셔츠 한 장 버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깨닫게 되자 왠지 모를 위기의식이 느껴졌다. 낡은 티셔츠 한 장 시원하게 버리지 못하는 내가 과연 다른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될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뭐라도 좀 버리자라고. 일단 나는 옷장을 열어서 양말을 넣어놓는 통을 거꾸로 뒤집었다. 자주 신는 양말과 신지 않는 양말을 분류하니 어딘가 불편해서 좀처럼 신지 않는 양말이 수두룩했다. 진작 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막상 버리려면 아쉬운 마음에 여태 미루어 두었던 것들이었다. 그래도 신지 않는 그런 양말 하나쯤은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을 것 같았고 나는 그렇게 양말 하나를 처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루에 하나씩 불필요한 것들을 찾아 버리면서 최대한 들이지 않는 생활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매일 하나의 물건을 버리는 1일 1패 프로젝트가 그날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날마다 하나의 물건을 버리는 365일 1일 1패 프로젝트.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결심이지만 나는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이 작은 일을 시작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꼬박꼬박 매일 무언가를 하나씩 버렸다. 하지만 매일 무언가를 버리며 산다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버리고 싶어 미칠 것 같은 물건을 쉽게 버린 날도 있었지만 버릴 물건을 억지로 꾸역꾸역 찾아내 겨우 버린 날도 있었고 아예 버릴 물건을 못 찾아 괴로운 날도 있었다. 매일 정해진 일을 꾸준히 한다는 건 대단한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과연 내 생의 일일 일패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무언가를 실천했던 날들이 있었던가 싶다. 그만큼 나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일일 일패 프로젝트를 실천하며 나는 내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앞으로 또 다른 그 어떤 일도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잘 해낼 수 있겠구나 싶은 자신감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루에 하나의 물건을 버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버릴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류하는 일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버릴 것을 잘 선택해 버려야 한다. 버리지 말아야 할 것까지 버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버릴 것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헷갈릴 만큼 물건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선명한 시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1년 동안 버려진 물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동안 내가 버리지 못한 물건에는 나름 제각각의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사하면서도 쭉 버리지 못한 채 차곡차곡 모아둔 것이었다. 처분해야지 싶다가도 물건이 사라지고 나면 물건에 담긴 추억들마저 모두 사라지는 것만 같아 끝내 버리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았다. 그러나 추억은 핑계일 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공간을 차지하는 답답한 짐이자 나의 잘못된 소비 방식의 잔해일 뿐이었다. 실제로 버려지는 물건을 보며 나는 그동안 내가 필요치 않은 물건에 얼마나 쉽게 지갑을 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대부분이 아무 생각 없이 덥석 사버렸던 물건들이었다. 요즘에는 멋진 디자인의 질도 나쁘지 않은 물건과 옷들이 싼값으로 여기저기 널려 있다. 이번에는 정말 아이 쇼핑만 해야지라고 마음먹어도 조금만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손에는 새로 산 물건이 담긴 쇼핑백 몇 개가 들려있다. 귀엽고 개성 넘치는 머리핀을 단돈 10,000원이면 살 수 있고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가 좋은 옷감에 멋지기까지 한데 20,000원이면 충분하다. 시장에 갈 때 손에 들기 적당한 에코백도 싸고 예쁘기까지 하니 부담 없는 마음에 쉽게 지갑을 열게 된다. 늘 이런 식이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소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길 강요당한 것만 같다. 마치 소비산업의 노예로 살고 있는 기분이다. 또 이렇게 지갑을 쉽게 열어 사들인 물건들은 그만큼 버려지기도 쉽다. 자주 쓰지 않는 물건으로 방치되고 결국엔 쓰레기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충동적인 쇼핑은 허비되는 돈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 양산되는 쓰레기는 멀리 바라보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지구에서는 매일 가진 물건들이 엄청나게 생산되고 그런 물건들을 포장하는 상자와 비닐들은 더 엄청나게 생산된다. 이후 물건을 담고 포장하는 데 쓰여진 엄청난 개수의 상자와 비닐들은 결국 거대한 쓰레기로 남게 된다. 다시 나눠 쓰거나 재활용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 줄이려는 노력 없이 이대로만 간다면 쓰레기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불어날 게 자명하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언젠가 내가 버린 쓰레기 더미에 깔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 구입에 있어서도 스스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만 취하고 오래 유지하는 관계의 소중함을 느껴야 한다.
요즘 나는 무언가를 살 때면 꽤나 신중하다. 곧 다시 버려질 물건을 사들이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사기에 앞서 몇 번씩 가늠한다. 새로 사지 않고도 집안에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물건이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한다. 그러고도 꼭 필요하다면 견고하고 질 좋은 물건을 찾는다. 여러 해가 지나도 고쳐 쓸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고르려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종종 광고에 현혹되어 물건을 사기도 했고 유행에 조금 동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디자인이 훌륭하다면 기능 몇 가지쯤은 쉽게 포기하기도 했고 싸고 예쁘다 싶으면 꼭 필요치 않은 물건임에도 덥석 사들였다. 그러나 이젠 그렇게 물건에 쉽게 현혹되지 않는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애쓴다. 물론 살다 보면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생기고 바꾸고 싶은 물건들도 생기기 마련이다. 나 역시 결혼한 지 15해가 넘다 보니 침구도 새로 장만하고 싶고 멋진 소파도 탐난다. 냉장고도 구형이다 보니 수납 공간이 부족하고 오븐도 너무 작아 근사한 요리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말하다 보면 새로 들여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멋진 소파를 들여놓으면 집안 청소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새 이불을 덮고 자면 숙면하면서 좋은 꿈만 꾸게 될까. 냉장고가 신형이면 항상 깔끔하게 수납 정리를 할 수 있고 커다란 오븐이 생기면 맛있는 요리를 날마다 하게 될까. 과연 그럴까. 생활 습관은 물건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다. 아무리 좋은 냄비를 사도 매일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먹지는 않는다. 심지어 나는 무언가를 사게 되면 이상하게 더 안 해먹게 된다. 이런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물건을 들이는 일에 더 신중해지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버릴 물건을 만들고 싶지도 새로운 쓰레기를 들이는 일도 하고 싶지가 않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버릴 게 없는 삶을 위한 생활은 쓰레기가 최대한 생기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소한의 도움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마음 때문인지 새 물건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나의 낡은 물건들을 다독이는 시간이 더 즐겁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여기저기 쌓아놓은 물건들 틈에서 생활했을 때 늘 내 마음은 무거웠다. 도무지가 자유롭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늘 무언가를 사고 들이는 소비적인 삶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미 포화 상태로 그득그득 쌓여있는 내 물건들을 정리해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고 날마다 하나씩 버리는 365일 1일 1패 프로젝트를 떠올린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나의 물건을 비워내며 1년이 지나갔다. 그동안 나는 물건도 내가 고민하던 인간관계도 젊다고 생각하는 오만도 버려봤다. 물건을 비워내고 무력을 과감히 떨쳐내는 경험은 내게는 마술 같은 프로젝트였다. 비움의 과정을 통해 나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끊임없이 버릴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분류하면서 정작 무엇이 내게 더 소중한지를 절감했고 내 발목을 잡아채는 듯한 마음의 무게도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었다. 이처럼 날마다 하나씩 버리기를 시작한 뒤 나는 아무것도 못 버리는 여자에서 즐겁게 버릴 수 있는 여자가 되었다. 이제는 가벼운 배낭 하나 메고 아무 생각 없이 어디로든 훌쩍 떠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마음이다.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 자발적 가난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구자원이 바닥나고 있는 시대에 가난은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을 반갑게 맞이해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로 여기라고 말한다. 정신적으로 빈곤한 가난한 부자가 아니라 정신이 건강한 부유한 빈자가 되라고, 삶은 물질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실제로 소유욕이 없는 사람들은 얼굴부터 다르다. 도끼나 욕심이 빠져 맑은 기운이 얼굴 전체에 감돈다. 나도 그렇게 환하고 깨끗한 얼굴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그런 얼굴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숙연해진다. 나이가 들면서 소유욕이나 물욕 같은 욕심들이 조금씩이나마 줄어드는 것이 느껴지긴 하지만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커다란 욕구들이 고개를 내밀 때마다 역시 나라는 사람은 아직 멀었구나 싶은 마음이 들고는 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무력 앞에서 수없이 좌절하고는 하지만 비움으로 홀가분해지는 마음과 가진 것의 소중함이라는 가치를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버리지 않아도 될 것들,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로만 채워진 나와 우리 집을 상상하며 오늘도 여전히 내 집 구석구석을 휘저으며 비워낼 물건이 없는지를 탐색 중이다. 오늘은 또 무엇을 버릴까?